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세심하며 세상을 약속할 것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울 연세대학교의 한 파티에서 만났고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즉각적이었고 마치 전생에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건 그였고 제가 눈치채기도 전에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우리의 관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여성이 꿈꾸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배려심이 깊고 애정이 넘쳤으며 사랑을 작은 행동들로 표현하는 데에 열심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가져다주고 심지어 일이 늦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죠. 때로는 꽃을 들고 깜짝 방문을 해 저를 웃게 만들곤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결혼식 날 지훈은 제 눈을 바라보며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현실은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몇 년 후 저는 지훈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솔직하고 따뜻하던 사람이 점점 더 내성적이고 거리감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저를 웃게 했던 작은 농담들이 이제는 은근한 비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자에 답장이 늦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는 눈에 띄게 짜증을 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뿐이야. 그는 말했지만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일시적인 문제라고 여겼죠.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지훈의 태도는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제 모든 행동을 알고 싶어 했고 제 휴대폰에 오는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직장에서 누구와 대화했는지까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삶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지훈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결단력과 제가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던 눈빛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밤이었고 우리는 또다시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말할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아 다음 비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저에게 전기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에게는 우리 결혼을 구할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치 않은 경험을 함께 해보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초기에 느꼈던 열정과 설렘을 되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진지했습니다. 저는 설득하려 애썼고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가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두 가지 세계 사이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즉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소리치며 그 집을 나가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속삭였고 다른 한쪽은 제가 거의 혐오스러워했던 한쪽,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훈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마치 제 몸에서 떠나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이상한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너무나 차분했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는 거의 무서우리만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관계의 짐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안은 아무리 황당하게 들려도 제가 감히 열어볼 용기가 없던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세요?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했지만 그 질문에는 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생각해봐.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걸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할 방법이야. 그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분노, 혼란, 두려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심이 가장 컸습니다. 혹시 지훈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지훈이 저를 통제하고 그의 바람대로 따르게 만들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일까요? 지훈은 반면 전에 없던 가벼움을 보였습니다. 마치 그 제안을 함으로써 그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요. 그럴수록 제 좌절감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제 자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끌린 것은 그 제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끌린 것은 제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훈의 규칙에 묶여 살아온 몇 년 동안 어쩌면 그것이 제가 판을 뒤집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끝낼 방법 말이죠. 몇 주가 흐르며 저는 저항할 수 없는 흐름에 휩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물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소부터 구체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며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단순한 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졌고 저는 지훈뿐만 아니라 제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변했을까? 모든 일이 계획된 밤, 저는 리허설도 없이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위기는 지훈이 약속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하고 억압적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행동이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은 당연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대와 만족이 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치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멈춰야 한다고,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명료함에 사로잡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에 관한 것도 우리 결혼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그 순간 제 삶에 대한 권한은 오직 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계획한 모든 디테일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할 때 시간은 마치 끝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환경은 강요된 로맨스와 계산된 냉정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켜진 촛불, 잔잔한 배경음악조차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는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갈등하는 생각들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열정적으로 이것이 우리 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말하는 동안 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저에게 사랑과 보호를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웠고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에 포함된 두 남자가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묘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예의 바르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스스로를 그리고 지훈을 얼마나 의심하게 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분노, 슬픔,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결정감이 섞인 소용돌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어째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도록 허락했는지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 지훈이 마치 비즈니스 회의를 주재하듯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거의 광기 어린 집착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집착했고 제가 무엇을 느끼든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저를 분노하게 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두 남자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들조차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죠. 그들은 예의 바른 농담과 억지 미소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마치 제 의지와 감정이 없는 제 것이 아닌 현실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짧고 거의 눈치채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훈이 한 남자와 대화하며 열정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무엇을 계획하든 얼마나 단호하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평온함이 제 안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력이었습니다. 지훈은 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호기심, 어쩌면 약간의 불안감을 담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무언가를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제가 말을 시작했을 때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훈은 멈춰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는 명백히 불편해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살짝 물러서 마치 사라지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지훈과 제가 나누어야 할 말들만이 중요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가 저를 붙잡고 있었던 족쇄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상호작용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밤의 흐름을 주도하려 했습니다. 초대받은 다른 손님 태현은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느긋하고 거의 무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민주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그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했고 오직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긴장을 풀어보려는 의도로 농담을 던졌을 때 모두가 웃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관찰하는 듯 했어요. 마치 이 세심하게 계획된 혼란 속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무언가를 가지러 방을 나갔을 때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한 후에야 왜 그 말이 저를 그렇게 흔들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흔한 위로의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존재는 놀랍도록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 밤은 지훈이 상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마치 자신이 준비한 연극을 감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의 시야 밖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바라보거나 말을 걸 때마다 느껴지는 연결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듯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훈이 태연과의 대화에 몰두해 있는 사이 민준이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지훈에게 통제당했던 지난 몇 년을 생각하면 그 한마디는 제가 아직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듯 했어요. 만약 내가 계속하고 싶다면요? 저는 스스로에게도 그에게도 도전하듯 물었습니다.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제가 스스로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해요. 지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이벤트를 지휘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행동하는 동안 제 안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훈에 대한 것도 그의 계획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었죠. 밤이 계속되며 지훈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점점 민준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함, 진솔함, 그리고 저를 단순히 게임의 말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지훈은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일들에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집착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긴장감을 즐기는 듯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의 순간에 지훈이 전화를 받기 위해 방을 나갔을 때 민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시할 수 없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숨을 멈추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지훈의 규칙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침묵한 채 그의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년간 제가 스스로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누군가 처음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민준은 지훈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날 밤에 대한 것도 지훈의 계획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였던 지훈이 불안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동작은 산만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듯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민준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제게 눈길을 보내며 마치 무언가를 해도 괜찮겠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충격으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계획?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네가 계획한 게 뭐지? 이건 명백히 결혼을 구하려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을 우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굴욕스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제 위에 있고 제 삶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계획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후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침착하게 행동하던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지훈, 넌 그녀를 통제한 적이 없어. 그냥 통제한다고 착각했을 뿐이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하려 했지만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오늘 밤도 앞으로도 절대 못해. 그 다음 일어난 일은 흐릿하게만 기억납니다. 지훈은 변명하려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태현은 더 이상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저는 마침내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훈과 그의 조종을 뒤로하고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민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그의 진지한 표정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 이걸 혼자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조종당했어요. 당신을 파괴하려고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누군가에 의해 당신의 과거에서 온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믿으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제 머릿속은 그의 말을 처리하려 애쓰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요? 저는 마침내 물었고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그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드러난 비밀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이며 왜 그녀는 모든 것을 망치고 싶어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다음 장이 여러분이 기대하던 바로 그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